SK온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연말까지 매출을 예측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단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좀 말이 느리니까 1.5 배속을 보시면 좀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뉴스에 소개된 SK온에 대한 뉴스들을 한 3개 정도 모아봤는데요. SK온 멈추지 않는 투자, 미포드 합작사 1.2조 출자, 이런 제목으로 그 미디어 출처는 다 생략을 했습니다. 몇 군데가 돼가지고 그 내용은 포드사와하고 합작해가지고 또 배터리 관련 그런 회사를 또 만드는 모양입니다. 합작사 이름은 블루오벌 SK LLC로 이렇게 명명이 될 예정이고요. 우측에 있는 사진 기름은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SK온 배터리 공장. 예, 사진 제공을 SK 이노베이션에서 했다는데 SK온은 공장은 국내에 없는 모양이에요. 예,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또 회사 주석 내용에도 공장 위치가 어디 있다 하는 거는 거의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별도의 뉴스 기사는 김준이라는 분이 이제 부회장이신 모양인데 SK 이노베이션의 SK온 상장 2025년 이후에 생각해 보겠다. SK 이노베이션 주주총회에서 그렇게 밝혔다. 현재로서는 기업가치 인정받는 게 우선이다. 비공개를 하고서 기업가치를 어떻게 인정받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어제 제가 이 동영상을 소개한 바 있는데 오타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이 수학과 산수라는 비유를 하면서 착상이 나가지고 이 현재 네트워크 그런 시대에 연결과 네트워크로 비유해 보는 원가 회계와 스루프트 회계,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는 뭐 이렇게 이 손익을 계산하는 내용은 손익계산서의 내용을 왼쪽에 표현을 했는데요. 제조 원가란 2차 분기 연결을 해야 하고 그걸 어저께 또 좀 소개를 했습니다. 매출 원가란 3차 연결 작업을 파이널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2차, 3차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스루풋을 그래서 비유를 해보니까 1차만 가지고 그 데이터만 가지고 바로 계산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순하고 쉽다. 이런 점을 좀 다시 강조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동영상에 오타가 있어가지고 가공비는 인건비 더하기 경비라는 것으로 수정을 했고요. 운영비용이라는 것은 가공비하고 판매관리비에 합의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이제 스루풋에서 운영비용을 빼는 거로 해서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 거로 그렇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장부 가격으로 이제 이 액면가는 이제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원인데 이 발행 주식 수는 4억 주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향후는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이미 이 발행 주식 수를 액면 가격을 크게 낮추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 가격은 현재 9,657억으로서 연말보다 2021 연말보다는 328원이 내려간 거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제 100% 현재 지분은 가지고 있고요. 그 SK이노베이션의 최대 주주는 또 SK이고 SK 최대 주주는 또 최태원 씨고 이렇게 그 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르프 손익내용에 와서 1분기인데 SK온이 2021년도 10월 1일부터 이제 그 비즈니스를 착수했기 때문에 마침 그 3개월이 되겠습니다. 10월, 11월, 12월에서 3개월에서 전분기하고의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행운 아니면은 이제 그 어떤 기간이 동일해 가지고 비교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그 3월 말 현재로 6개월 뿐이 안 된 기업이죠. 그렇습니다. 그 매출이 1조 1,890억 원으로서 전분기보다 그 14.3% 증가했고요. 매출 재료비는 3.5%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재료 가격도 올랐을 수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반대로 판매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도 그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는 하락한 거다. 또 이렇게 이제 인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회계는 이렇게 매출과 매출 재료비를 가지고 그 근본적으로 이익이 나고 손해가 나는 그 원인을 쉽게 처음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스루풋은 무려 887.6%가 증가했습니다. 스루풋율은 9.3%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낮췄습니다. 13.5%를 줄였습니다. 아마 그 직원을 대거 좀 줄이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TOE 생산성은 0.52로서 이 전분기보다는 그 거의 뭐 이렇게 그 폭발적으로 그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뭐 1조 원 이상 그 전분기에도 1조 원 이상 판매를 했지만은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줄였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번 돈보다도 쓴 돈이 아직까지는 운영 비용이 그 고정비 성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적자로 그 1165억 원의 그 손실이 났고 영업 손실이 났고 그나마 원가 회계 손실보다는 35억 원은 적게 손실이 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 명세를 보면은요, 이제 1분기에 WCAI가 484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 1기인 그 작년 그 4분기에는 이 개시 그 재무제표가 없습니다. 그 또한 그 이런 재고자산의 명세들을 안 보여주고 그렇게 되거든요. 연말 때 그 손익만 내용하고 재고는 그냥 그 연말 재고만 알려주는데 분명히 그 회사를 시작하면은 그 개시 재무제표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는 공개를 안 할까 하는 게 이제 제 그 의문사항인데 그런데 비성분 변동에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1646억 원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비성분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기말에서 기초를 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 부호를 바꾼 거고요. 이것도 부호를 바꾼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대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호를 바꿔가지고 그 계산한 그 결과가 게시에는 이것이 3,645억 원이 있었다 이렇게 산출해낼 수 다행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금액은 현금 흐름표의 증감액을 가져와서 역산해서 전체 재고자산을 계산해 냈고 그 다음에 평가 충당금도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내서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이 매출원가 재료비는 4.9%가 증가를 한 거로 산출이 되고요. 운영 비용은 13.5%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이 5.9% 감소를 했는데 총 제조 비용에 대한 가공 비율은 7%로서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만드는 그 공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그런 제조업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그 원재료로 구매에다가 단순 조립하는 그런 형태의 그 공정 아닐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온 공장을 견학을 안 해본 입장에서 또한 그 사진 전경으로 봐서는 무슨 굴뚝 공장도 아니고 그냥 조립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배기가스가 나가는 그런 공장은 뭐 아닌 거로 이제 인식이 되죠. 그림상으로 봐서는 마치 무슨 큰 축사 같이 느껴지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가공 비율은 소수점 두 자리로는 0.6% 증가를 했습니다.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르풋의 기준과 회사의 기준이 동일하다. 이것은 참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주요 비용을 보면은 인건비가 676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전년도 4분기에는 987억 원이나 나갔었거든요. 이게 31.5%가 감소를 했습니다. 직원 수가 1분기에는 또 좀 편의를 본다고 공개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작년은 연말 사업 보고서니까 이제 인원수가 나왔는데 분명히 이것으로 봐가지고는 대거 직원들을 줄였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이 뭐 6,530만 원뿐이 안 나오는데 SK가 이렇게 적은 임금을 줄 리는 없거든요. 아마 이게 왜 이제 공개들을 좀 해야 그래도 평균 임금은 얼마 정도 받는구나 이렇게 좀 계산을 해낼 수 있는데 이걸 그냥 추측으로 그냥 계산하기에는 좀 부정확한 거죠. 이 회사가 이 인원수는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단계, 3단계, 요 2단계가 중요한데 이게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흐름도 재고 자산 평가 손실 환입액을 하면은 일치합니다. 이론은 단수 차이고요. 예, 1은. 근데 이제 2분기 거는 요게 재고자산 평가손익 환입액의 차이가 있는 거로 이렇게 표시는 됐습니다만은 이게 역산으로 재무상태표 재고자산 명세서의 금액으로 역산해서 풀이해냈을 때는 말하자면 그냥 한꺼번에 이 포함해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을 포함해 가지고 미리 해놨기 때문에 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거 이 전분기는 이제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라고 해도 제가 맞춰준 금액이죠. 경영평가 지표, 재고자산 회전율,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율이 회전율이 하락했습니다. 매출은 좀 증가했지만은 재고 회전율은 하락했다. 재고가 늘었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스르프율이 9.3%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두 가지로만 보더라도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석 경험상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그럼 회사는 이를 반증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은 크게 상승하고 판매 가격도 크게 상승해야 회계 투명성이 검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임팩트 미래가치라고 하는 지수를 제가 만든 건데 이거 무려 679.6%나 상승을 했고요. 매출, 채권, 수금 속도 이게 좀 표시를 안 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좀 느려졌습니다만 이 분기에 1.7회 전이면은 뭐 약간 느리긴 합니다만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3개월에 1회 전도 못 뒀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좀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원재료 가격을 추이를 보면 양극재 하나를 표시했는데요. 무려 64.7%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의 급상승은 확인이 되는데 회사에서는 제품 판매 가격은 영업 비밀이라서 아직 못 알려드립니다. 이게 이제 보편화된 그런 어떤 흐름의 어떤 제품이 아니고 자동차 배터리 그 다음에 이 전기 저장 장치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이 기업 경쟁력 비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런데 회사가 양극재의 주요 매입처가 소개한 내용이 있는데요. 유미코와 에코프로 DNP 인지 컨트롤즈 덕양산업. 그래서 제가 인지 컨트롤즈 덕양산업 여기는 이제 공개 기업으로 알고 있고요. 상장된 기업이죠. 에코프로 DNP는 이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미큐어 자체는 철저히 비상장이고 비공개 회사라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업 시절 때 이 품질 시스템 일도 좀 했기 때문에 품질을 위해서 협력업체 심사를 하라는 게 이제 ISO 요구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시스템도 심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국내 ISO 업체에서는 이거 거의 뭐 형식적으로 거의 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꼴을 못 보니까 우리한테 퀄리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말하자면 원재료를 납품하는 기업에 대해서 협력 업체 심사를 내가 해야 되겠어. 구매 업체에서 되게 구매 부분에서 되게 껄끄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기사를 좀 방문해서 공장을 좀 어떻게 좀 보고 ISO 입장에서 협력업체 심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이거 막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비공개입니다. ISO 그런 거 우리 거래 안 해도 그만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회사네. 유미코어가 그런 데고요. 이게 외국계 회사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참 아직까지 좀 재미있는 회사 또는 신비한 회사로 있지만 사실상 이 각과 같은 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내용들이 길어지고 있네요. 현금 재무지표 캐펙스 2,166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회사로 독립을 했지만 또 SK온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비율이 71.2%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자회사를 했는데도 이게 이 다단계 지주회사 성격으로 돼가는 것 같아요. 아까 가공 비율도 한 7%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또 자회사를 또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71.2%면 이게 뭐 거의 지주회사 성격인데, 그래서 SK온의 대부분의 자산이 종속기업에 쏠려 있다. 이렇게 이제 또 볼 수도 있겠어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626억 원으로서 손실로서 순이익이 마이너스니까 순손실로서 전년보다는 2.6% 개선이 됐습니다. 채권자한테 3,464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은 21.3%로 증가했습니다. FEM 최종 2,943억 원의 현금을 잃었습니다. CBRR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인데요. 29.3%로 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성금률이 7.3%로 증가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재무제표를 오래간만에 한번 소개를 해보는데요. 그 비유동자산의 그 종속기업이 무려 그 3조 4천억이나 되는데, 연말까지 그 이 포드와 그 합작해서 하는데 1조 2천억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이게 뭐 한 4조 6천억, 거의 잘못하면 한 5조 원, 잘못하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뭐 대거 그 이렇게 그 이 종속기업 투자 금액이 그 크게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유용자산은 뭐 거기에 또 투자한 게 없죠. 이 단기금융자산을 두 군데다 제가 좀 표시를 했군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약식으로 계산한 거지만 6조 7천억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종속기업이 거의 반을 넘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SK온의 현대, 이게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제조업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또 하나의 지주회사 같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부채 쪽으로 보면은 부채가 이제 그 뭐 매입 채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입금만 그 표현을 했습니다. 2조 한 8천억 되고, 그러니까 부채와 자본 총계가 이제 그 자산의 합계인데, 자본금은 2천억으로 시작을 했지만 자본 잉여금이 3조 9천억에 4조 원 돈이나 되는데, 이것을 그 SK 이노베이션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그 종속기업들에 대한 가치 지분들이 이렇게 같이 넘어온 게 이거 자본잉여금 쪽에 그 이렇게 포함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회사 그 전체 총 자산의 규모는 6조 7천억 정도의 규모가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이 공개할 경우 얼마의 어떤 그 공개가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만은, 저는 그 또 하나의 지주회사 성격으로서 지주회사들을 크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냥 SK이노베이션을 보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관 그 공개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좀 2025년에 한다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번 시간이 나면은 연간 그 보고를 그 한번 좀 해볼 날이 있을지 모르죠. 연간 실적을. 이렇게 해서 그 원가 회계식으로 연간 매출액을 예상을 해보면은 5조 2천억 정도가 되겠고, 이 경우에 재고의 변동은 없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자니까 이거를 흑자로 바로 뒤집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영업이익을 1200억 정도 이익을 낸다고 했을 때 5조 1천억은 해야 된다, 이런 산출이 되겠어요. 이것을 이제 단품 납품이라고 가정을 해서 얘기하면 516만 2,774원짜리 견적서를 냈는데, 어떤 협상 결과 500만 원의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42,716원의 영업 손실이 난다. 왜 깎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니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나는 모델을 만들어 본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매출을 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좋다, 가격은 깎는 대신 수량을 더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10%를 하면은 550만 원에 팔게 되면은 6만 8천 원 남는 거로,
그러면은 이제 그 속셈으로 한 12만 원 벌어야 되겠다고 했던 속셈이 6만 8천 원 정도로 끝나는 거로 여러 번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스루풋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은 이게 그 적자였으니까 스루풋율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10.6% 뿐이 안 되는데 19%까지 그 마진을 얻는 거로 한번 계획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년도 4분기하고 이 1분기하고의 차이가 한 크게 났거든요. 한 9%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스루풋율이 그래서 그 한 뭐 그 8점 몇 프로 정도 19% 8.4% 증가를 또 좀 판매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어, 회전율은 이제 연간으로 그냥 그대로 가져가겠다. 왜냐하면 이제 재고자산 변동이 없은 걸 가정을 좀 해보는 거로 일단은 그 계획을 해보면은 5조 원대가 아니고 4조 8천억 원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확한 거냐?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이 손익분기점 선형함수로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운영 비용이 이제 4배가 되는 거니까 이제 이게 1분기를 100으로 봤을 때 이제 300%를 더하면은 4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목표 이익을 역전해서 1165억 원을 벌겠다고 이 두 금액을 합쳐서 실업분율로 나누면은 이게 5조 7천억 원은 벌어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른 그 업체 할 때는 크게 차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차이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산식을 만들어 놓고도 제 스스로가 요게 이제 이 갭이 크게 나는 이유를 아직 이 설명을 제 스스로도 잘 못 드리겠지만은 이런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방식으로 도전적으로 5조 7천억 정도 해야 되는 거로 보고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납품 거래라고 가정을 해서 술프에서 나온 금액대로 한번 가정을 해서 어, 533만 8천 원짜리 견적서를 냈는데 원가액에서도 500만 원으로 이제 깎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스루프상으로는 무려 22만 2천 원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산출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좀 특별히 없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아직 이 기업 초기고 아직 안정화가 안 돼서 뭐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저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그래서 그 1차 공동 목표로 이 스르픈율을 16%로 아까 그 19% 잡은 것도 너무 좀 많이 잡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진율을 5.4%만 증가하는 거로 그렇게 좀 해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매출 재료비는 그 비례해서 그만큼 또 올라갈 것 같다. 아니 그 재고 회전율에 비례해서요. 9.5였는데 9.5회전이 예상되는데 10회전 0.5회전만 더 해보자. 그러면은 그 예상 매출액은 5조 7천억이 나옵니다. 이 손익분기점 산식하고 결과는 같게 나오죠. 손익분기점 산식이 예측하는 것으로서는 더 정확하다. 그런 거를 할 수 있고요. A플랜은 그저 단순히 4배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손익분기점 산식에서도 예상했던 그 금액으로 이렇게 제한가에서 얘기했을 때만큼 영업이익을 낼 수 있겠다. 이런 시나리오가 좀 예측 계획을 해보게 되네요. 뭐 크게 막
획기적인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5.4% 증가라는 거 진짜 노력을 하면은 뭐 불가능한 건 아닐 거고, 수르프율 상승이 판매 가격을 인상시키는 거죠. 원재료 가격은 어차피 올랐으니까. 그리고 재고 회전율을 좀 더 상승을 하자. 그러니까 수요 대응 그 생산도 제대로 하고 재고도 그렇게 관리를 하면은 회전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수정 계획, 스루풋 계획은 이 매출액이라는 게 이 판매 가격 곱하기 수량이니까. 근데 원가 회계는 우리가 그 수량뿐이 못 보기 때문에요. 그냥 10% 매출을 올리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뿐이 계산 못 하는데, 스루풋은 스루풋율, 그러니까 이제 판매 가격을 얼마나 올리느냐, 이 가격 정책을 여기에서 반영할 수 있고, 재고 회전율로는 이 판매량을 좀 고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가하고 수량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플랜이기 때문에 이게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만은 SK온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고 다시 한번 스루프트 회계의 장점을 소개하는 것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1.5 배속을 보시면은 더 좋을 것입니다. 이걸 맨 앞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